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들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강세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팩, 모듈 조리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 부품들, 내지는 이제 급속 충전기 부품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부품 쪽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상승세가 200%, 300%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주 잔고 우리 2차전지 배터리 3사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탑픽 종목으로서 2차전지 현재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SK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매출 7조 대비를 해서 300조 가까운 지금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구간에 겹치게 되면서 최근 10% 가까이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계가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 기업으로서 실적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당장 직전에 4분기하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몇백 퍼센트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어마무시한 어닝 시즌 이후에 성장세가 30% 40%대로 줄어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잠시 주춤하는 구간으로 돌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추세 이탈 이후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2026년 전성기로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금 이제 이 포인트들에 대비를 해서 2026년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실적이 대박이 날 텐데 실적이 대박이 난다고 2026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2년 정도 선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인 전성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2차 파동의 도약을 위해서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2차 파동입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 셀 3사 수주 잔고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장기적으로 2030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로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겠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이러한 수주 잔고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게 되고요. 이미 지금 내년 내후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서 반도체를 제치고 우리나라 제1 산업으로서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국부 펀드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에다가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3조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추가적으로 조달을 해줬고요. 이미 지금 대규모 수십조 원 투자를 통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루시드의 지분을 6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3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루시드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조달이 18억 달러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거 외에 18억 달러 외에
지금 현재 이 루시드가 지분을 15% 규모를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추가적으로 한 20억 달러 정도 추가적인 지금 현재 지원이 들어갔겠고요. 지금 테슬라, 루시드, 니콜라 같은 경우는 대표 전기차주 최근에 이제 28일 기점으로서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을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29일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상승세가 기록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컸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내지는 이제 LNF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쪽으로 지금 이제 양극재 대표 종목들이 주간 10%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달, 6월 달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여주면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4월 달까지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상승세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때 2차 전지가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니까 코스닥 증시 전체도 돌파를 실패를 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닥이 2차 전지 랠리가 안 나와주다 보니까 현재 지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에코프로를 빼고는 전부 다 중장기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5월달 저점까지도 굉장히 깊숙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 외에 대부분 2차 전지 종목들이 차트 관점으로서 지금 장기 추세를 크게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지고 미래 매출이 확정적으로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삼성 SDI 쪽과 역대 최대 규모 40조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두 달 만에 이 공시 이후로 130% 급등을 하게 됐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9월 SK온 쪽과 10조 계약 이것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두 달 만에 10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점에서 조정 없이 2차 전지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처럼 수십조 원 규모의 지금 이미 이 투자자들의 2차 전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10조 몇 조짜리 그런 계약 가지고는 미동도 안 하고 이런 수십조짜리 계약에 빵 터져줘야 지금 조정 없이 대규모로 이런 추가 계약들이 들어와줘야 다시 한번 폭등세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하이니켈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8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6%가 증가를 한 수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열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인 지금 CAM 7공장 얘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라인이 풀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풀가동을 통해 가지고 매출에 이제 대규모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는 결국에 2분기 중간 구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지금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연간 매출액 10조가 달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증권사 전망치가 전년 대비 80% 증가 9조 6천억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서 이런 지금 양극재 판가가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0조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이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갈 때 전년 1분기 대비를 해가지고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난 이제 실적 시즌에서 터져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세 같은 경우는 둔화했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타이밍은 성장주의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1분기 때 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는 2분기 때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부채가 올해 3조를 넘어가고 있고요. 2020년 대비해서 3년 새 부채가 10배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굉장히 이런 금융 비용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 올해 지금 전체 영업이익 전년 7% 8%대에서 5% 6%대까지 급격한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내년 실적부터 해 가지고 수익성이 다시 한번 7%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올해 캐파 상승이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는 100%가 넘는 지금 현재 캐파 상승률이 진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캐파 상승이 이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국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내후년에 완공된 물량이 다수다. 캐파 확대가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현재 지금 올해 예상 캐파 대비를 해서 100% 이상이 급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적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지금 캐파 상승과 함께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인제 실적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서 매출 상승세가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한 300%대에서 73%로 크게 둔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 같은 경우는 27%대로 둔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장세가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식은 성장성과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꺾이게 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로 돌입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폭발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 대규모의 지금 캐파 성장이 나타나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 가까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세가 가파라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면이 인제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IRA 법안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양극재가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광물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미국 영내에서 반드시 생산을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양극재가 광물 취급을 받게 되면서 미국 영내에서 강제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상반기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계의 최대 시장인 지금 지역이 2차 전지 지금 현재 생산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내에서 생산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목표 캐파를 줄이고 미국의 목표 캐파를 대대적으로 늘려줬어야 돼요. 근데 이 세부 지침이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2배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미국에 굳이 진출할 필요가 없어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조금을 의무화 조치가 아니라 그냥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유럽에 생산을 할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 미국에다가 생산을 했을 때 만약에 보조금을 10조를 준다라고 하면은 마치 최저가 보상 제도처럼 그러면은 그 미국에 짓지 말고 유럽에다 지어. 그럼 우리가 미국에다가 주는 것처럼 똑같이 10조를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되면서 의무화 조치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생산 캐파를 줄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 원래 목표 캐파를 완전 대폭 줄이고 미국 몰빵 전략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결국에 지금부터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캐파가 조정이 들어가고 양극재 업체들의 이런 해외 캐파에 지금 현재 계산이 완료가 된다. 유럽의 몇 기가와트 그리고 뭐 미국의 몇 기가와트 이게 정확하게 수십조 원짜리 그런 투자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그런 배터리 업계에서 지금부터 이제 결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당초 계획에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24년 이후로
3년 이상, 그러니까 2027년까지 국내 캐파를 확장시킬 계획이 지금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다가 굳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같은 규모의 양극재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짓는다라고 하면 돈이 2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가 되질 않다 보니까 한국에다 짓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거 물량보다 3배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상이 되었던 것보다 자금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상 캐파보다 더 급증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광물 협약 국가가 확대가 되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부 지침에 따라서 양극재가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을 피한 것은 맞겠지만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광물 협약 국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의 준 FTA로 해당 국가에서 광물을 조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게 되겠죠. 지금 일단은 일본이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이런 지금 현재 핵심 광물 국가들이 확대가 되는 것이 지금 변수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광물 협약 국가로서 미국으로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해당 그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낮아지겠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핵심 광물 국가와 추가적인 협력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IRA 법안 덕분에 2차 전지 전체적인 캐파가 급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지금 침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진출이 되는 것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뭐 중국의 전구체 1등 업체를 포함해서 선두권 업체 다수가 새만금, 포함, 충주 이쪽으로 각각의 업체마다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2차 전지 양극재나 배터리 셀 공장들 건설에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2026년, 2027년 이때가 지금 국내 2차 전지 성장세가 전성기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주가 같은 경우도 2차 폭발 시기가 이때를 기대감을 나타나게 되면서 2년 정도 선행을 해서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의 2차 파동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금 시기 대응을 위해서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캐파들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규모의 잭팟 계약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4680 배터리가 작년 20%에서 올해 80%까지 수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양산을 하고 있는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당초에 테슬라가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배터리 비용을 반절을 줄이고 당초 원통형 배터리보다 5배에서 6배 출력을 늘리겠다. 그러면서 주행거리를 대폭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배터리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테슬라가 말을 했었던 진정한 이 4680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결국에 세계 최고의 하이니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계와 장비 업계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다가 짓는 것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짓는다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굉장히 중요한 공장들이 있는데 굳이 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노조들 같은 경우도 엄청 이제 강경 노조들이 많은데 괜히 우리나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을 필요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 혜택이 없다. 근데 대신에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부채가 급증을 하고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와 함께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4680 배터리 개발을 위해 R&D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K온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주력 고객이 첫 번째가 삼성 SDI고 두 번째가 SK온 쪽이죠. SK온 같은 경우는 당장 최근까지도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고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흑자 전환에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지금 이 흑자 전환 시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LG나 삼성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소형 전지를 하다가 대형 전지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SK온은 그냥 오로지 전기차 배터리만을 위해서 대형 전지 쪽에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전지가 어렵죠, 만드는 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수율 확보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SK온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런 적자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서 캐파가 예상보다 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27기가와트시를 생산을 했는데 추가적인 합작 법인을 통해서 2025년 당초에 200기가와트시 목표가 313기가와트시로 캐파가 어마무시하게 급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SK온 같은 경우 최근 1년 새에 20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런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금 조달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SK온이 지금 굉장히 적자를 보고 형편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 SK하이닉스 기반으로 IT 제조업의 세계 최선두권에 있는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거고 수율을 끌어올릴 거고 흑자 전환 이후로서 대규모 이런 캐파 같은 경우도 확보에 나서겠죠. 결국에 SK온이 지금 회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날개를 하나 더 날게 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캐파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현재 2030년 SK온이 총 500기가와트씩 캐파를 확보를 해서 글로벌 1위의 배터리 회사로서 등극을 하겠다 목표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계 도약을 위해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급등하고 다음 달에 50% 가고 올해 안으로 100%가 가고 300%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바라겠지만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까지도 어마무시한 폭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숨고르기 같은 경우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가시성, 미래 실적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가는 이런 지금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당초 예상을 깨고 2년 이상 주가를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계 2분기부터 해가지고 현재 실적이 잠시 주춤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적이 재도약하는 시기. 자,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부터 살짝 완만하게 꺾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이 폭발을 하는 시기가 바로 2026년 전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대폭적으로 배터리 3사의 캐파가 확대가 되고요. 해당 지금 양산 공정이 수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풀 가동으로 진입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계 중장기적인 추세 이탈이 필요하고요. 내년 상반기 마지막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NF입니다. 2분기부터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기업들 대비를 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2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인 외양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63억 원 각각 88% 24% 정도 증가가 되고 사실 절대적인 캐파나 이런 매출들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그렇게 처지지를 않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주가를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매출 급증 구간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의 2차 전지 양극재 합작법인 가장 유력한 파트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배터리 판가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도 실적이 지금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분기 때 연중 가장 낮은 판가가 전망이 되게 되면서 해당 실적 성장세가 주춤이 되는 게 올해 지금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창사 이래 최초로 발행을 한 회사채가 대흥행을 했겠죠. 2배 이상의 자금이 조달이 돼서 1조 원의 지금 실탄을 마련을 했고 해당 부분은 북미 추가적인 캐파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로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0조, 400조짜리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현실화가 되게 된다. 지금부터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매출의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공장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고요. 결국에 지금 이 부분은 2차 전지 전성기 들어가는 2026년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단계 하공정 같은 경우는 율촌산업단지 국내에다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국산 수산화 리튬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FTA에 따라서 IRA에 따른 포스코에 리튬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지금 10년 동안의 고점에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바닥을 다져주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년 저평가, 10년짜리 저평가가 탈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부품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배터리 조립조, 뭐 급속 충전기, 무선 충전기, 이런 지금 전기차의 다양한 인프라들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지금 주가가 2배, 3배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뭐 카톡 설치한다라고 하던가 은행 어플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글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게시판을 이용을 하건 어떤 버튼을 누르건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급등주 종목들을 여기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디 가입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고요. 좌측 상단에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누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요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과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만 쓰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아이디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선생님 괜히 주식 이런 거 받았다가 전화 오고 광고 오고 그런 거 싫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있으시죠? 요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그러면은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어요. 요거 이제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첨부 파일 부분에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주 종목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조선내와 이런 종목들 한 5거래일 2주 정도 만에 70% 80%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 주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증권 투데이 확인하세요. 매일 장전 30분 전에 여기서 단타 관심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체크를 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당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해당 내용들이 당일 지금 급등 같은 경우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해서 단기적인 급등세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단타 관심주로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여기 테마 차트 분석에서 핵심 자료집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는 테마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또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퇴장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큰 도움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